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05% 오르면서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1%대 하락하면서 18,17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0.05% 하락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건축 승인 건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치와 거의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케이스틸러 20대 도시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와 비슷하지만 일단 한 달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하회, 그리고 1년 기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신규 주택 판매 지표와 2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곧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 된 이후에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까지 오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남은 지표들도 잘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세 이슈로 처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2차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구매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관세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4월 2일부터 곧바로 시행이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국 등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의 암시장 주역을 겨냥하면서 경제 전쟁의 새로운 무기로 평가되는 조치를 취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수입 관련해서도 다행히 여태까지는 관세 부과를 안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며칠 내 추가적인 발표를 예고를 했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4월 2일에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타겟팅된 방식으로 더티 피프틴을 향한 상호 관세를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함께 210억 달러,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며 무슨 일이 있다라면 트럼프는 항상 정의선 회장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으며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트럼프는 정 회장에게 나를 찾아오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연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설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파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스틱 총재는 역시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 관련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2027년 초까지 2% 목표치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얘기를 했던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조금 더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당초 올해 금리 인하를 2차례로 예상을 했으나 현재 전망을 한 차례로 수정했다라고 밝히게 되게 되면서 점도표의 평균치인 2차례보다 낮은 수치를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뜻을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 보스틱 총재의 최신 입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파월 연준 의장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연준위원들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파로 불리는 이 애틀랜타 보스틱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2월 유럽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 실적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수치 정해주시죠.
네, 현재 테슬라의 2025년 2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가량 급락하게 되게 되면서 16,888대를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달보다는 좋은 수치였지만 올해 첫 2개월 동안 테슬라의 유럽 매출은 43%가량 급락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나쁜 지표다라고 평가를 받으며 현재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오는 아이비들의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 전기차 판매는 31%가량 증가를 했는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럽 전체 시차 판매는 2월에 3.1%가량 줄어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는데 가솔린 차량 24%, 디젤 차량 28%가량이 감소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위협과 중국의 BYD 경쟁 속에서 저가 전기차 모델 르노 이테크나 스텔란티스 시트로행 모델을 출시하면서 대응 중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의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의 개량형 인도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유럽 내 반발을 일으키면서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테슬라 모델 Y 새로운 버전에 대한 인도어 판매 같은 경우는 좀 더 3월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3월 판매 실적이 조금 더 일론 머스크 논란의 매출 영향을 더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발언에 어제는 11%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 판매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유럽에서도 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ETF는 미국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유럽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P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5일 독일 제트라, 프랑스 유로넥스 파리, 네덜란드 유로넥스 암스테르담에 상장되면서 티커는 제트라와 파리에서 아이비트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BTCN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발표가 났고요. 연말까지 10 베이시스 포인트 0.1%에 해당하는 운용 보수를 면제하면서 비용을 0.15%로 낮췄고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비트코인을 보관한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480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출시 이후 가장 성공적인 ETF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유럽 암호화폐 ETP 시장은 이거보다 작은 136억 달러, 약 19조 9,700억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보다 작다 보니까 반대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블랙록의 북미 외 첫 진출로 유럽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요 확대를 노리는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럽 최대 ETP인 코인시에즈 인터내셔널은 13억 달러 자산에 0.25 운용 보수를 부과하는 ETP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운용 보수를 부과하다 보니까 좀 더 수요에 어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의 비트코인 ETP 관련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